안녕하세요. 자서전 4장 순한맛 1. 제목 꼬마 송이. 1977년 어느 날 0시 0분 0초 정각. 저는 부산 침례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각이 태어나서 뒷날을 생일로 할지 전날 밤 24시로 할지 고민이 됐지만 하루의 마지막보다는 처음이 낫겠지 싶어 뒷날 0시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었습니다. 훗날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0시 정각에 저처럼 그렇게 태어나면 남자라면 장군감이고 크게 될 인물이지만 여자라면 팔자가 셀 거라 했습니다. 참고로 3살쯤 대구로 이사를 가서 대구에서 오래 살아서 저는 대구를 고향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한국 나이 대여섯 살 정도부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3살 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나는가 봅니다.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 TV로 들어보거나 드라마로 보면 그동안의 삶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3살 아이라서 그럴 만한 삶이 없어서인지 그런 것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동화 그림이 지나갔습니다. 해님 달림 그런 동화 그림들이 바닷물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때 초등학생 사촌 오빠가 저를 물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있던 어른들은 재미있다고 마구 웃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허우적거리며 빠질 정도의 물이니 어른들 보기에는 아주 얕은 물높이라서 위험해 보이지 않았겠죠. 아버지 말씀이 저는 어린 시절 저는 아주 씩씩한 골목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오빠를 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참 이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긴 했지만 그리고 어릴 때 참 똑똑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건축 사업을 하셔서 부자라서 저희 아버지는 부유한 환경에서 크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남매에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시절 1960년대 저희 큰아버지들은 대학교까지 다닐 정도로 저희 할아버지는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 막내인 저희 아버지는 농땡이 피우고 고등학교를 중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페인트 칠 일을 하시고 엄마는 공장을 다니시고 저희 집 살림은 할머니가 함께 사시며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5식구는 단칸 새방에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엄마 얘기를 쓰려고 하는데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쁜 얘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쓰라 하십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 엄마는 퉁명스럽고 차가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엄마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6, 7살쯤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이 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춘기 때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컸으니까 알려준다고. 엄마가 총각이랑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세월이 흐르고 훗날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남녀차별 심한 할머니는 아들이라고 제 남동생만 끼고 돌았습니다. 아빠는 첫정이라 저를 엄청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칸방에서 밤에 잘 때도 엄마 차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 애까지 낳은 엄마를 결혼식을 올려주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맛 좀 봐라 하고 집을 나갔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물론 아빠의 가정폭력도 포함이고 훗날 엄마에게 엄마가 총각이랑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아버지가 말했다고 했더니 아빠가 그렇게 말하더냐 하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잠시 침묵 뒤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거다. 제가 꼬마 때 교회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빠가 무서워 교회를 못 가고 저와 남동생에게는 헌금하라고 동전을 쥐어주고 교회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서너 살 때부터 교회 유치부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몇 살부터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동생은 어릴 때 몇 년 다니다 말았습니다.
어릴 때 그런 상상이 됐습니다. 벼랑간 집 나간 엄마가 TV에 전기밥솥 광고 모델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거기 나올 정도면 부자일 텐데. 어릴 때 옆 건물 단칸 새방에도 엄마 없이 술주정뱅이 아빠와 사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매보다 조금 더 어렸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집 나간 엄마가 아빠 몰래 아이들을 찾아오셨다가 선물을 주고 가셨다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으로는 감히 사기 힘든 감 나가는 장난감을 사주셨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선물 들고 안 나타나나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나와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같이 보이는 곳에서 저와 엄마, 이웃 주민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86년 3학년쯤 북대구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어린 시절에 대해 발표하면서 어릴 때 부자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파트 살았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그게 무슨 부자냐고 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주위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과 아파트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상격이동 하나에 다 포함되지만 제가 사는 빈민촌은 신기동이라고 불렸습니다.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신기동이 아니고 북구 상격 2동에 포함된 신기동입니다. 저는 신기동에 산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신기동 낡은 옛날 집 새방에 살면서 아파트촌 아이들은 다 부잣집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부자였다고 발표했던 건데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신기동에 살던 아이들에 비하면 아파트 아이들이 더 잘 살긴 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훗날 엄마에게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빌라 같은 집을 지어 놓으면 우리 집이 한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집이 팔리면 보따리 싸서 다음 지어 놓은 집으로 이사 나가고 또 팔리면 또 다음 집으로 이사 가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가구도 제대로 장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찍은 그 사진은 아파트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으신 빌라였나 봅니다. 제가 3살 때 저희 가족은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몇십 년을 어린 시절 내내 대구에서 살아서 누가 고향을 물으면 저는 대구라고 합니다. 제 나이 18살, 1994년까지 옛날 스레트 집에 살았습니다. 마당이 있고 새방들 여러 가정이 모여 살고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이라고도 하죠. 변소라고도 하고 그게 마당에 있고 여러 가정이 공용으로 쓰고 변기 없이 구멍으로 보이는 곳에 대소변이 가득 차 있고 아이보리색 구더기가 드글드글거리고 냄새는 지독하고 구멍에 맞춰서 볼일을 받습니다. 마당에 있는 공용 수도가에서 씻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찬물밖에 안 나와서 겨울에는 몹시 괴롭습니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전자레인지도 가스보일러도 기름보일러도 없었습니다. 목욕은 부엌, 요즘의 주방인데 신발 신고 사용하는 곳, 연탄 아궁이에 그러니까 목욕은 부엌 연탄 아궁이에 찜통에 담은 물을 데워서 부엌에서 샤워기도 없어서 바가지로 물을 퍼부으며 목욕을 했습니다. 요리는 연탄 아궁이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서 고생하시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의 따님인 부자 고모가 저희 집에 온수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빨간 고무 드럼통 같은 것을 연탄 아궁이와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데우는 도구인데 크기도 커서 찜통으로 데울 때보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엌에서 골로도 쓰게 됐습니다. 기름 넣고 요리할 때 쓰는 건데 요즘 캠핑용품 버너의 옛날 버전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아빠가 저희 남매 슬리퍼를 사오셨습니다. 새 신발이 생겨서 저희는 엄청 좋아하며 저녁까지 집 마당이랑 동네에서 신고 다니다가
밤에 마당 수도가에서 각자 슬리퍼를 씻어서 다음날 학교에 가져가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실내화 집 슬리퍼가 따로 있지 않아도 새신이 하나 생겨 저희는 참 행복하게 실내화를 신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였죠. 하루는 저희 집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부자인 2층 양옥집 연립주택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아빠가 큰맘 먹고 사주신 귀한 장난감 주방놀이 세트를 들고 가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집보다 부자였지만 부모님께서 장난감을 잘 안 사주셔서 장난감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방놀이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일로 아빠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교 측에서 뭔가 줄 게 있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송이가 가난해서 주는 거 아니야. 옷도 이렇게 좋은 거 입었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엄마가 사준 옷이라 작은데도 입을 게 없어서 이거 입은 건데요. 엄마가 집 나가기 전 어느 날 우리 형편에 과하게 떡볶이 코트를 사주셨던 것입니다. 떡볶이 코트는 요즘 더플 코트라고도 하죠. 예, 그 다음 이어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내대로 1층 어느 교실로 내려갔더니 양말이 잔뜩 쌓여 있고 거기서 누군가 제게 양말 몇 켤레를 주셨습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짜 엄청 좋아합니다. 어릴 때도 그런 일로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쓰지 않는 것, 옷 등등 제게 떠넘기도 주려고 할 때 제가 안 내켜 하면 이게 얼마나 예쁜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하면 저는 거절 못하고 그냥 받아서 짐덩어리가 된 게 꽤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한동안 생활보호 대상자,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학교에서 우리 남매 상처받을까봐 생활보호 대상자를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육성회비를 내야 했습니다. 저희 형편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나 봅니다. 아빠는 돈이 없어 자꾸만 미뤘습니다. 학교에서는 육성회비 안 낸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 망신을 줬습니다. 저는 그런 게 더 상처였습니다.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 계속하면 육성회비 면제인데 그러면 망신 당할 일도 없는데. 어른들이 아버지 뭐 하시노 물으시면 페인트 칠 하신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한결같이 돈 잘 벌겠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훗날 생각할 때 엄마가 없어서 아버지가 알뜰히 살림을 못 사시나 싶기도 했는데 몇 년 전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술집에 다 썼지.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생 말이 맞나 보다 싶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저희 대구 변두리 동네인 상격이동에 연예인이 떴습니다. 탤런트 최수종 오빠. 요즘은 탤런트라는 말을 안 쓰죠. 어느 선물가게 펜시점에 사인회를 오셨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인근 북대구 초등학교와 상경여중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태어나서 연예인 처음 볼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물건을 사야 사인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득 찬 사람들 사이로 먼 발치에서 최수종 씨를 얼핏 봤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동네 언니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삼국지 나오는 조조 같다고. 제가 좀 얍삽한 면이 있었나 봅니다. 커가면서 달라지긴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는 더욱 달라졌고요. 1990년 초 교회 중등부 올라갈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인데 3월에 중학교 입학하니까 아직 중학생이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1월부터 중등부로 적용이 되어 참석 가능했습니다. 거기서 성극, 기독교 연극도 했습니다. 전 어리다는 이유로 대사도 별로 없는 엑스트라 정도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갑내기 친구인 최희정은 그 조에서 주인공을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울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저더러 말했습니다. 커서 사회생활 하기 힘들겠다고. 결국 엑스트라 맡은 건 그대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